물건을 맡길 수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1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2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4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근데 뭐 5개월 안에 팔았어. 그거 잘못한 건가요? 부동산을 5개월 안에 사서 팔았는데 그게 오래 걸린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빌라 경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빌라는 낙찰 받는 순간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또 빌라 경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관점에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빌라 경매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빌라 경매 어렵죠. 빌라 경매가 혼자서 그냥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사실 빌라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시세 조사예요. 시세와 수요 파악인데 그 시세와 수요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개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죠. 리지스쿨이 뭐 대행 서비스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린 좀 빌라 경매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빌라를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의 연락망들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분들께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망을 만들어 놨고, 실제로 개강하고 그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수업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1주차 교육이 이제 끝났는데 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빌라 연락처를 좀 알 수 있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서대로 하면 원래 이제 빌라 시세 조사 파트에서 수강생분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오픈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매를 이미 배워보신 분들, 이미 낙찰받은 게 있으신 분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빌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잘 모른다고 한다거나 경매 취급 안 한다고 그냥 경매를 폄하한다던가. 경매가 어려운 건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 조사가 어렵다, 수요 파악이 어렵다. 중개사님들이 아파트를 주로 하지 빌라는 잘 안 하려고 한다. 신경 쓸 게 많고 수수료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들, 아파트는 좋은 거고 빌라는 나쁜 거야. 이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거래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절대량으로 보면은 아파트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는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그만큼 세대수도 많아요. 공급이 많다는 뜻입니다. 빌라는 그 건물에 10개, 1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한 번 지으면 몇백 세대가 공급이 되잖아요. 땅의 면적이 훨씬 더 크긴 하겠지만 연면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세대수가 아파트가 많아요, 빌라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빌라를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라는 얘기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시세 조사가 어렵다. 그리고 황금성이 아파트보다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두세 달 더 걸리더라도 대출이자는 아파트보다 훨씬 덜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팔린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충분히 이거를 견딜 수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더 걸리는 거를. 아파트는 팔리고 빌라는 안 팔린다, 이게 아니에요. 잘 팔리고 덜 팔린다는 될 수 있어도 안 팔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라가.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매도 사례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세조사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중개사님들이 빌라를 좀 비선호하신다. 요거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돼요. 아파트는 뭐 단지 내 중개사 3군데, 4군데 물어보면 답지가 나오지만 빌라는 10군데, 15군데 하면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수익률이 더 좋다면 내가 노력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벌 수 있는데 그에 반해 투자금은 반절 이하로 내려가는데 부동산 10군데 전화를 못 하겠냐고요. 할 수 있어야죠. 그럼 또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매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매도 사례들 보면은 그게 저는 보이거든요. 매도가 짧은 거, 그리고 매도 기간이 긴 거.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은 외관,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를 신경 쓰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네 내에서 내 매물이 얼마나 싸냐, 얼마나 싸면서도 물건이 좋냐. 싸고 물건이 좋으면 거래가 금방 돼요. 내게 안 팔리는 거는 내부는 좋은데 비싸거나, 가격은 싼데 내부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2개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기간이 오래 걸려요. 손님들이 그걸 걸고 넘어지거든요. 요 집은 싸긴 한데 내부가 안 좋아서 안 사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부가 너무 좋긴 한데 가격이 저거보다 딴 거보다 비싸요. 저 딴 거 할래요. 이렇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실패하는 이유라기보다 뭐 매도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제 가격과 어떤 내부 상태,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내가 애초에 그거를 오래 걸릴 걸 알고 받았으면 다행인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건 보통 시세조사의 미스입니다. 시세와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오래 걸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 기간이. 시세랑 수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뒤에 과정들도 다 꼬여요. 명도할 때도 막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게 상대방을 이제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한 달, 2달 안에 짐을
빼줄 수도 있었는데 짐을 안 뺀다거나 강제집행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다 꼬여버리면 그 기간이 길어지겠죠. 앞에 명도가 돼야지 이제 매도까지 가는 건데 명도가 안 되니까 뒤에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랑 수요 파악과 가격을 싸게 잘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세 가지 조건이네요. 내부가 깨끗하고 가격이 싸면서도 중개 수수료를 좀 더 챙겨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빌라 법정 수수료로는 사장님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추가적인 수수료를 더 챙겨 드려야 되고 우리 매도 사례들도 보면 추가적인 수수료를 드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내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3박자가 맞으려면 내가 가격을 싸게 받아야겠죠. 결국 다 돈이니까. 싸게 내놓는 것도 결국 내 수익을 줄이는 거고요. 수수료를 더 챙겨 드리는 것도 내가 얻을 수익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여유가 되려면 내가 싸게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약간 부가적인 거는 건물 하자. 임장을 통해서 건물 하자가 있는 걸 파악을 못했다. 나는 여기까지만 비용으로 봤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 추가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뭔가 가격을 더 깎아주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또 내게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앞에 3박자가 기본으로 이제 맞으면 좋고 거기에 플러스 제대로 된 중개사한테 내놔야 됩니다. 무작위로 많이 내놓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빌라는 제가 느꼈을 때 정말 그 동네 몇 분이 거의 다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빌라 전문인 분들이 빌라 매도를 하지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 전문가들이 빌라를 매도하지 못합니다. 잘 설명도 잘 못하고 어필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막 모시고 와가지고 중개를 하기 때문에 부평에 계신 사장님인데 부천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이제 빌라 전문으로 매도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을 못 팔고 계신 분들께 좀 연결을 해드릴 수 있게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소액 빌라 경매를 또 해야 되는 이유, 소액 빌라만 전문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더 큰 물건 할 수 있지 않냐, 왜 빌라만 계속 하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요, 투자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을 가장 안정적으로 1억, 2억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를 하려고 하면 정말 먼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 아파트는 매도 기간을 보면요, 지방 아파트 가서 하는 거의 수익과 그 에너지 소모보다 이 수도권의 빌라를 차라리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액 빌라를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나 저 또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안 되는 차원에서는 공시가 1억 이하, 지방은 2억 이하. 근데 지방 아파트, 지방 소액 물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때요? 경쟁이 미쳤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이제 규제하니까 서울 수도권에 하셨어야 되는 이제 경매 플레이어들이 다 지방으로 가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부산에 아파트 5채 입찰하는데 100명 넘게 들어갔고요. 속초 태백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26명? 그렇게 입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물건이 싸기도 했지만 그렇게 막 20명 몰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물건이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중과 뭐 여러 가지 걱정, 세금 걱정이 되니까 다 그리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액 빌라를 이제 수도권에서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 중에서도 빌라를 해야 되냐? 사실 빌라가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어렵고 위험하다, 안 팔릴 수도 있다,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파트가 빌라보다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몰리는 거고 그렇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싸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싸게 받지 않으면 그 뒤에 과정이 다 꼬여요. 나도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면 아파트지만 내가 비싸게 내놓으면 이거 1년 넘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1개월 안에 또는 낙찰 잔금 내기 전에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빌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가 아파트만 되는 건 아니다. 빌라도 되는데 이 빌라를 보는 사람의 명수는 인원수 자체는 뭐 제가 느꼈을 땐 거의 반절 이하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싸게 받을 수 있다. 빌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요. 조사 단계에서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뭐 인테리어적인 거 뭐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거를 전문으로 처리해 주시는 분을 모셔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빌라 전문 중개사님, 뭐 인테리어 사장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법무사님, 뭐 세무사님 그런 것들을 저희 리치스쿨에서 어떤 혜택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조사를 제대로 하고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수요 조사도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다 정리한 다음에 매도하는 중개사님도 제대로 찾아서 물건을 맡길 수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1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2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4개월 안에 안 될 수 있죠. 근데 뭐 5개월 안에 팔았어. 그거 잘못한 건가요? 부동산을 5개월 안에 사서 팔았는데 그게 오래 걸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통 2년 이상을 보는데 5개월 안에 판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뭐 1개월 안에도 팔고 4개월 안에도 파니까 5개월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착시 효과에 빠져
있는 거예요. 5개월 안에 판 것도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조사를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손실이 작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투자 손실과 1억짜리 빌라 손실은 10배 차이가 나요. 보증금 자체도 10배 차이고. 그러니까 작은 물건일수록 리스크가 오히려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리스크는요, 물건의 외관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들어간 돈, 묶인 돈, 그리고 나가는 대출이자에 따라서 달립니다. 물건이 10억짜리면 대출이자 수백만 원이 나오고요. 빌라 1억짜리, 2억짜리 받은 거 대출이자 60만 원, 50만 원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5천만 원 싸게 받을 거 뭐 2천만 원밖에 싸게 못 받았어. 투자 손실이 아닐 뿐더러 내가 나가는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버틸 힘이 됩니다. 근데 300만 원, 400만 원 대출이자 나가는 거를 잘못 받아버리면 내 인생이 흔들려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파트랑 빌라랑 보통 비교가 되는데, 남들이 아파트를 볼 때 내가 빌라를 볼 수 있어야 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매는 경쟁 입찰이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걸 찾아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라 경매 단타를 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단타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리치스쿨 졸업생이라는 거? 맞아요. 원래 사람들은 다 배워서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걱정이 많으니까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왜 잘하냐면 걱정을 많이 없애드리거든요. 저희가 모두 다 없앤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딱 하시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해결을 하니까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잘하실 분들이 그 가격을 썼으면은 받아오셨을 분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가격을 더 낮추다 보니 낙찰이 또 안 되고, 안전한 물건인데 그냥 입찰 자체를 안 해버리고, 이러면서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경매인들이 그 가능성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리치스쿨에 오면은 그런 걱정을 없애드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뭐 폐찰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 물건, 사실 예전에 소개했던 2억 4천짜리 물건을 9,100만 원에 받은 거, 그거 저희 교육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입찰한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에 함부로 도전 못 하거든요. 빨간 글씨 있는 거 자체만으로 걱정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물론 수강료 330만 원 이렇게 내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은 1억이라는 더 큰 차익을 만들었잖아요. 남들보다 1억 싸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매도 차익까지 합치면 뭐 1억 5천 정도가 나니까 진짜 엄청난 거고. 그리고 조사 자체에 좀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조사 자체가 재밌고 이 경매하는 과정이 재밌으려면요, 걱정이 또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많은 그런 어떤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는 없어요. 걱정이 재미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걱정 요소들을 많이 제거해 드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것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잘하는 것만 집중하면은 너무 일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매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만 제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를 한 건 매도하고 끝이 아니라 2건, 3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계속 양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나중에는 시드가 1억, 2억 되면은 이제는 뭐 GPL, MPL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대부업을 내시면 그분들의 대부 대출을 또 우리 후배분들이 또 그 선배분들의 대출을 받아서, 남들 대출 못 받을 때 선배 대출을 받아서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익률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있는 건데, 꾸준하다. 꾸준히 경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타 매도로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다, 우와 잘했어요 하지만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평생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재밌으면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경매하게 만드느냐, 요거는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경매 투자 사례로 인한 자극, 그래서 낙찰 사례, 매도 사례도 계속 올려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도 할 수 있다, 똑같은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자극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린 또 기수 안에서 조별로 묶잖아요. 조원분들이 나랑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옆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5천만 원 벌었대, 4천만 원 벌었대, 이 얘기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양성하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도 경매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이제 무료방이 있는데, 이제 2,480분 정도 계시고요. 이쪽에 오시면 저희가 3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뉴스 기사를 저희 담당자분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 낙찰 사례, 매도 사례를 이렇게 계속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떤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자기네들끼리 그냥 공유를 하고 말지, 이거를 수강생이 아닌 분들께도 오픈을 해서 보여드린다는 거는 우리 수강생분들도 되게 큰 용기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정보를 제3자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어떤 물건을 받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참고를 하시면 경매 공부 혼자 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둘째 주, 넷째 주 저녁에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낙찰받았던 사례들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강의 문의가 요즘 좀 많은데 정규 네.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총 7주 과정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대행 서비스, 경매하면서 필요한 모든 전문가분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빌라 실거래 어떤 프로그램과 낙찰가 계산기, 그리고 이제 매매 전문 중개사님 연결부터 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까지 같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번도 굉장히 강력한데, 사업자 가계대출 다 막히신 분들은 P2P 대출, 재경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사 대출은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대출이 되는 건 아니고 심한 위반이라거나 이러면 또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권리분석 안전한 걸 한다라고 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용도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 졸업방에는 수많은 이제 졸업생분들, 성과 만드신 졸업생분들이 계시니까 경매하면서 각종 이제 명도에 대한 어떤 피드백과 이런 것들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모든 이 혜택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